자, 오늘 시작할 것은 이제 옥시데이션, 산화공정이라는 거예요. 산화공정은 기본적으로 옥사이드를 기르는 것이죠. 옥사이드를 기르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소자에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전기가 통해서 갈 수 있는 메탈 라인, 컨덕터가 필요한 것이고, 전기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인슐레이터가 필요한 것이고, 전기를 갔다가 안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액티브한 소자를 만들 수 있는 세미컨덕터가 필요한 거지. 이 세 가지 물질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물질 중에서 이 세미컨덕터는 우리가 그냥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를 쓰면서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를 갖다가 세미컨덕터 반도체로 쓴단 말이지. 그리고 전기를 안 통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전기를 통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 요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가야 할 것인데, 그런 전기가 아닌 길들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 갖다가 이 전기를 안 통하게 하는 인슐레이터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실리콘 옥사이드란 말이야.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을 산화시키면 실리콘 옥사이드지. 이 실리콘 옥사이드를 덮는 방법에는 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를, 지금 우리가 쓰는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를 갖다가 옥시데이션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데포지션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단원에서는 이걸 뭐 두 개 다 다룰 텐데, 이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한번 배워보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주로 실리콘 옥사이드를 사용하게 됐는지, 주로 이 실리콘 옥사이드 때문에 사실은 실리콘이 쓰이게 된 것도 굉장히 커요.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굉장히 훌륭한 인슐레이터가 실리콘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반도체 소재를 저머니로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이 저머늄 옥사이드가 그다지 훌륭한 그 인슐레이터 머티리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보다는 실리콘을 갖다가 더 쓰게 된 것이 이 이유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모빌리티나 모든 점에서 저머늄이 좋은 점들이 많았지만 이 옥사이드 측면에서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실리콘을 쓰게 됐다고. 자, 그래서 프로퍼티스 오브 실리콘 옥사이드, 어떤 그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옥시데이션, 우리가 실리콘을 갖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리콘이 있으면 이 실리콘을 갖다가 O2를 결합시켜 가지고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드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옥시데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옥시데이션을 시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피직스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옥시데이션을 시키는데 옥시데이션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그러고 최영준 군데 마이크 켜져 있어 지금. 자, 그리고 우리가 옥사이드를 갖다가 어떤 데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옥시데이션을 하는 장비, 그 다음에 옥사이드의 두께를 재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야. 자, 우선 실리콘 옥사이드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게. 우선 실리콘 옥사이드는 굉장히 잘 자라. 실리콘 위에서 아주 잘 자라. 그리고 또 데포지션을 해도 여러 가지 서브스트레이트에 굉장히 데포지션이 잘 돼. 우리가 뭐 CVD를 통해 가지고 많이들 데포지션 하는데 실리콘 옥사이드들 굉장히 잘 돼. 그리고 잘 붙어 있어. 얘가 좋은 막질, 좋은 인슐레이터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증착이나 붙여놨는데 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떨어지는 경우들. 그런 방막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렇다면 못 쓰는데 잘 붙어 있어. 또 그러고 얘가 도펀트들, 임퓨리티들, 우리가 고의로 넣어줬으면 도펀트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면 임퓨리티야. 그런 도펀트나 임퓨리티를 갖다가 우리가 디퓨전을 갖다가 막거나 디퓨전을 컨트롤할 경우도 많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어떤 막으로서 컨트롤하는데, 그런 막으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막으로서 굉장히 잘 막아줘, 실리콘 옥사이드가. 그래서 디퓨전 베리어라는 걸로도 사용한단 말이야. 디퓨전 베리어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뭐 어떤 실리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그 도핑을 시키고 싶어. 도핑을 갖다가 디퓨전을 통해서 여기 뭐 포스포러스라든지 아르세닉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가스를 흘려가지고 디퓨전에서 통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만 시키고 싶어. 요 공간만. 그러면 아닌 데를 갖다 이렇게 실리콘 옥사이드로 이렇게 막아놓는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일로는 디퓨전이 잘 되지만 여기서는 디퓨전이 잘 안 돼. 이렇게. 그 때문에 여기는 디퓨전이 되지만 여기는 디퓨전이 안 되는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디퓨전 베리어라고 하는데 그런 디퓨전 베리어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케미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성이 커. 그러니까 저항성이 크다는 얘기는 자기 성질을 안 변한다는 얘기야. 실리콘 옥사이드의 특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지. 이게 굉장히 레지스턴스가 크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엣치가 어렵다는 의미야. 엣치. 식각을 해야 한단 말이야. 우리가 반도체 소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막을 기르고 필요 없는 막을 걷어내고 막을 기르고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고 이런 작업이란 말이야. 걷어낸다는 게 식각이야. 걷어낸다는 게 에칭을 한다는 건데 에칭을 케미칼리 해야 되는데 케미칼의 레지스턴스가 크다는 얘기는 케미칼리 에칭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 얘가 어떤 특정한 케미칼이나 플라즈마에 의해서 에치가 또 잘 돼. 어떤 특정한 케미칼이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에치가 되는 케미칼이? 몰라? 몰라? 아무도 몰라 진짜? 실리콘 옥사이드가 뭐 이렇게 에칭이 되는지? 듣고 있는 거지? 안 들려? 그렇지. 하이드로플로릭 애시드지. 하이드로플로릭 애시드에 굉장히 잘 에칭이 되지. 굉장히 독한 산이지. 엄청나게 가장 독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중에 가장 독한 케미칼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렇다지만 얘는 실리콘 옥사이드를 잘 녹여. 그런 애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만 잘 녹고 다른 애들은 레지스턴스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방법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인슐레이터로서 훌륭해. 인슐레이터로서 훌륭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두 개가 있으면 전기를 갖다 이렇게 통하려고 전기를 갖다 양쪽에 걸어다 보면은 전기가 안 통한단 말이지. 이게 뭐 안 통하는 게 다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안 통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어느 정도 안 통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높은 바이어스, 높은 필드를 걸면 얘가 깨져버리면서 통하게 된다고. 이 깨지는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도 상당히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인슐레이터야. 굉장히 우수한 인슐레이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리콘 위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이렇게 자라게 하면은 요 인터페이스에 디펙이 생기게 된다고. 디펙이라는 얘기는 뭐 구조적인 디펙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전자소자에서는 전자적인 디펙을 얘기하는 거야. 전자가 붙잡히고 뭐 풀려나고 할 수 있는 붙잡힐 수 있는 이런 디펙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실리콘이라는 건 완벽한 머티리얼이고 완벽하게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자랐고 얘는 정말로 허접하게 길러진 거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만나서 얘는 아모포스이기 때문에 얘는 퍼펙트 크리스탈이고 싱글 크리스탈이고 그 때문에 이게 만나는 지점에서 안 만나는 본딩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걔가 일렉트론을 자꾸 풀어주고 하면서 인터페이스를 해서 그 정기적으로 안 좋은 디펙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디펙이 있긴 있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어. 굉장히 적어. 응? 그리고 우리가 꽤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릴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인슐레이터로서 쓸 수 있는 머티리얼이란 말이지. 자, 여기 쭉 보면은 뭐 레지스티비티 크면 클수록 좋지. 근데 굉장히 크고 실리콘 옥사이드 덴시티 뭐 쭉 나와. 멜팅 포인트가 1700도 이상이다. 몰레큘라 웨이트가 뭐 이 정도다.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봐야 될 게 다이엘렉트릭 콘스탄트. 다이엘렉트릭 콘스탄트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캐패시턴스 계산할 수 있지. 캐패시턴스는 어떻게 돼? 다이엘렉트릭 콘스탄트에다가 뭘로 나눠야 돼?
두께지. 물론 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지금 이 R이야 렐러티브 다이렉트릭 콘스탄트야. 여기다가 이 제로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가 나오는 거지.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 물론 단위 면적당이 아니려면 여기에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자, 다이렉트릭 스트렝스. 다이렉트릭이 볼티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냐. 센티미터당 5에서 10 곱하기 16승. 메가볼트를 넣어도 견딜 수가. 에너지 밴드 갭 8? 9는 될 것 같은데. H 레이트 뭐 쭉 있고, 또 중요한 게 리프렉티브 인덱스. 이건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두께를 측정해야 돼. 두께를 측정해야 돼. 이게 두께를 측정할 때 뭐 엘립소미터나 인터페로미터 같은 어떤 빛을 가지고 빛의 반사와 간섭에 의해서 구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 값이란 말이야. 리프렉티브 인덱스다. 자, 뭐 스페시픽 히트, 스트레스, 뭐 thermal conductivity,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이런 다 알았단 말이지.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는 어디 사용하느냐? 이거는 앞으로 나올 거야. 다시 나올 거지만, 아까도 예를 준 것 중에 하나, 디퓨전 매스크. 디퓨전을 안 시키는 부분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한 것. 그리고 서피스 패시피케이션. 서피스를 갖다가 소자 서피스를 덮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외기들이 뭐 옥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로만 이제 지토들이 저 습기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에 영향을 안 미치게끔 막아주는 놈. 그리고 게이트 인슐레이터. 응? 그럼 모스펫 만들면은 MOS 때 이게 게이트 인슐레이터 아니야? 어? 게이트 인슐레이터로서 실리콘 옥사이드 계속 썼지. 근데 지금 바뀌었다 그랬지? 뭘로 바뀌었다 그랬지? 그렇지. 이렇게 해프닝 옥사이드 바뀌었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캐패시턴스를 크게 만들고 두께는 줄이면서 캐패시턴스 크게 만들기 위해서 K 값이 큰 놈을 써야 된다 그랬지? 그게 빨라질 수 있다고. 자,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인슐레이션.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소자를 갖다가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지. 소자를 100억 개를 만들어야 돼. 100억 개를 만들려면 우리가 100억 개의 전기선을 이렇게 연결시킨단 말이야. 근데 잘못하다 보면 여기에 전기를 줬는데 얘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지?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막아줘야 돼. 이걸 갖다가 각 소자와 소자 사이를 막아주는 걸 갖다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한다고. 자, 인슐레이션은 이 메탈 라인, 전기선이 전기를 옮기잖아. 그럼 나머지 부분은 옮기지 않아야 되지. 나머지 부분은 전기 안 통해야 되지. 이렇게 다 막혀 있는데, 이렇게 다 막혀 있는 이게 여기가 인슐레이션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과 인슐레이션 이런 게 쌓인단 말이야. 자, 어떻게 하면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드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방법. 그로운, 기르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서브스트레이트 실리콘을 갖다가 옥시전과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올라간다. 그러고 고온에 올려놓으면 자라게 된단 말이지. 서멀리젤하고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해. 왜냐면 실리콘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싱글 크리스탈로 지금 있잖아. 그지? 얘를 갖다 굉장히 밀도도 높고 이런 훌륭한 싱글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놈을 갖다가 옥시전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역시 마찬가지로 밀도가 높고 우수한 실리콘이 자라게 된단 말이지. 이게 서멀리 자라는 방법, 그리고 전기적으로 아노다이제이션, 전기적인 전기화학 반응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마찬가지로 이게 또 옥시전하고 반응시키는 거야. 전기적으로 반응시키냐 아니면은 온도로 반응시키는 차이일 뿐이고. 자, 데포지션, CVD 이베포레이트 스퍼터. 이거는 SiO2를 만든 거야. 공기 중에서 SiO2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서브스트레이트 증착하는 거야. 그 서브스트레이트는 그러니까 실리콘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갈륨 알세네트가 될 수도 있고 콜츠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실리콘 옥사이드 막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지. 그지?
그냥 갈륨 알세나이드 위에는 실리콘 옥사이드를 드론할 수는 없잖아. 실리콘이 없기 때문에 드론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이런 데 이렇게 데포지션 할 수가 있다고. 왜냐면 여기서는 이 프리커서에 이 내부에 있는 프리커서에 실리콘을 갖고 있는 메탈 오가닉 프리커서가 있고 그걸 갖다가 옥시전하고 공기 중에서 반응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니까 실리콘 옥사이드를 바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실리콘 옥사이드는 글래스 머티리얼이야. 보통은 글래스 머티리얼이라는 것은 아몰포스라는 얘기야. 아몰포스라는 얘기야. 얘 물론 얘를 갖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놈도 있어.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놈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쿼츠라고 그러지. 쿼츠. 수정이지. 이게 보석으로 쓰지. 수정이 되는 건데, 석영이 되는 건데. 자, 이게 크리스탈인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렇게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굉장히 서머다이나믹리는 얘가 훨씬 안정된 애인데 왜 못 자라냐면은 굉장히 오래 시간에 키네틱이 필요해. 굉장히 키네틱이 오래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환경상에서는 그냥 글래스가 된단 말이지. 자, 글래스 여기 그려졌듯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네 개의 실리콘이 코네 모양, 삼각 뿔을 이루고 있고, 실리콘이 이 안에 있고, 옥시전이 네 개의 옥시전이 이렇게 실리콘 네 개의 다리가 각각 옥시전하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지. 각각 이렇게 옥시전하고 붙어 있으면서 이게 시열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성긴 그물망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만들려면은 뭐 네트워크 모디파이어라고 해서 뭐 소듐이니 뭐 포테슘이니 뭐 칼슘이니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은 이게 더 쉽게 일어나지. 쉽게 이렇게 되지. 그 대신 변형도 잘 되지 움직이는데. 근데 우리 반도체에서는 이런 놈들이 들어가면 큰일이야. 안 돼. 절대로 들어가서 안 돼. 아무튼 이런 없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자, 글래스는 일반적으로 1732도씨 SiO2에서는 그래서 녹는단 말이에요. 멜팅되고 1710도씨 이하에서는 언스테이블해. 그렇지만 디비트리케이피케이션 얘네들이 이제 글래스가 되는 온도 크리스탈리제이션은 되게 어렵다. 이제 1000도씨 이하에 가면은 얘가 안정된 메타스테이블하게 안정된 형태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실리콘 옥사이드가 글래스 형태로서. 자,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유튜브가 있어. 유튜브를 내가 여기서 보여줄 수는 없어. 보여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로 생겼다는 걸 갖다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 한번 봐.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네이티브 옥사이드라는 건 뭐냐면 네이티브 옥사이드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텐데 실리콘 웨이퍼를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실리콘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지만 그래도 얘가 상온상에서 옥시전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얇은 실리콘 옥사이드 막을 갖다가 표면에 만든다고. 웨이퍼 이렇게 있으면은 이 표면이 얇은 실리콘 옥사이드 막이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얇은 막이 자라면서 상온은 룸 템퍼러처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두께가 자라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실리콘이라는 게 옥시전이 와야지 실리콘 옥사이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SiO2가 되는 거 아니야. 옥시전이 공급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지. 얇은 막이 생기면은 실리콘 옥사이드가 그 온도상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일정한 두께의 막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그건 스탑이 된단 말이야. 그 반응은. 그러니까 얇은 SiO2 막이 생기게 돼 있어. 그렇게 얇은 SiO2 막이 자연적으로 실리콘 웨이퍼상에 생기는 것 같다 우리가 네이티브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거야.
룸 템퍼러처에서 실리콘을 옥시전, 에어 앰비언트, 에어 앰비언트는 그냥 공기니까 당연히 옥시전이 들어있지. 거기다가 익스포즈 시켜놓으면은 얇은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자라게 되는데 두께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15에서 20옹스트롱, 15에서 20옹스트롱 정도, 1, 2나노, 1, 2나노 정도 자라면은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가 옥시전이 더 이상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탑 되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가 실리콘하고 옥사이드가 결합이 되면은 다음 놈은 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 때문에 스탑 되는 거. 그걸 갖다가 네이티브 옥사이드라고 부르고, 이거의 그로스 레이트라든지 파이널 티크니스는 서피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리콘 이 소자를 만들 때는 이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제거해야 한단 말이야. 제거하고 공정을 해야 한단 말이야.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거할 수 있는 용액은 HF 솔루션이란 말이야. HF 솔루션을 뭐 1대 100으로 만들어가지고 H2O랑 그런 다음에 너무 진하면은 너무 빨리 녹이니까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연하게 만들어서 얘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고. 그러면은 SiO2는 하이드로필릭이야. 그리고 실리콘은 하이드로포빅이야. 포빅 맞나? 스펠링이? 모르겠다. 아무튼 하이드로포빅이고 하이드로필릭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실리콘 옥사이드의 표면에는 물이 잘 묻어. 물이 잘 묻어. 실리콘에는 물이 안 묻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갖다 이렇게 HF 솔루션에서 딱 집어넣었다가 바로 꺼내면은 물이 묻어있는 게 보이지만, 워터가 묻어있는 게 보이지만, 이게 다 날라갔다. 실리콘 옥사이드, 네이티브 옥사이드 다 날라갔다가 물이 하나도 안 묻어. 딱 꺼내보면 물이 딱 하나도 안 묻어.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공정을 진행해야 한단 말이지.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공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프레퍼레이션 하냐에 따라서 얘가 잘 안 자라게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이 이렇게 있으면은, 실리콘을 갖다가 이렇게 맨 마지막 층 보면은 마지막 층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빈 본딩에 이게 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다리가 4개면은 표면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리콘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이 빈 본딩에 옥시전을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갖다 하이드로젠을 붙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젠 터미네이션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잘 안 자라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하이드로젠을 붙여주냐? 이 용액에다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하이드로젠 본딩이 돼. 하이드로젠이 이 끝에 서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옥시데이션이 빨리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클리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공정을 진행해 나가면 된단 말이야. 자,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뭔지 얘기해 보시고. 자, 이제 그로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실리콘 옥사이드 그로스하는 데 대해서 배울 건데 실리콘 옥사이드 그로스하는 방법은 우리 크게 나누면 이제 물론 저 서멀리 그로우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아노다이징 전기화학적으로 기르는 방법이 있는데 전기화학적으로 기르는 방법은 거의 안 쓰니까 우리 서멀리 그리는 방법 중에 생각해보자 말이야. 서멀리 그로운 하는 방법 중에서는 드라이 옥시데이션하고 웻 옥시데이션 드라이 옥시데이션하고 웻 옥시데이션이 있단 말이지. 잠깐만. 자, 여기서는 이제 드라이 옥시데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드라이 옥시데이션은 웻 옥시데이션은 웻 젖었다는 얘기가 H2O를 이용한다는 얘기고 드라이 옥시데이션은 H2O가 없는 옥시전을 이용한다는 얘기고 응? 그러니까 드라이 옥시데이션은 20ppm 이하의 하이드로젠 옥시데이션 그러니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없다라는 건 쓸 수 없어. 세상에는 조금씩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존재를 굉장히 적게 만드는 거지. H2O가 거의 없는 옥시전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드라이 옥시데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드라이 옥시데이션의 장점은 뭐냐?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하면은 굉장히 덴스한 저 옥사이드를 갖다가 기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지. 자, 대신에 약점이 하나 있어.
약점은 뭐냐면은 느려. 웹 옥시데이션에 비해서. 그래서 드라이 옥시데이션 그 반대의 경우지. 이제 웹 옥시데이션 하면은 굉장히 빨라. 대신에 덴스하지가 않아. 이제 그런 약점이 있는 거지. 그런 장점과 약점이 있어. 자, 덴시티하고 포뮬라 디퍼런스를 보면은 실리콘 옥사이드의 덴시티는 뭐 어떻게 방법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 다르지만 2.25 정도 돼. 2.25 그램 퍼 센티미터 스퀘어. 센티미터 큐빅이야. 실리콘 같은 2.3이야. 굉장히 비슷하지. 굉장히 비슷하지. 그런데 몰라 웨이트를 하면 얘는 60이고, 그러니까 실리콘 하나, 옥시전 두 개니까, 그러니까 16이 두 개고, 얘 실리콘 얼마니까 하면 60이란 말이야. 얘는 실리콘은 28이야. 28. 얘는 32겠지? 28. 얘는 28. 그래서 32 다음 60이 된 거지. 자, 뭐야? 무게는 실리콘 옥사이드가 몰레큘라. 그러니까 실리콘 하나가 있으면 실리콘 옥사이드 분자 하나가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게는 두 배가 넘는데 밀도는 비슷해. 무슨 얘기야? 밀도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무게는 두 배인데 밀도는 비슷해. 무슨 얘기야? 부피가 두 배가 된단 말이지. 두 배. 실리콘 한 개가 실리콘 옥사이드일 때 실리콘이 요만큼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면 실리콘 옥사이드는 이만한 부피가 돼야 한단 말이야. 부피가 거의 두 배로 뻥 튀게 돼야 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실리콘이 이런 실리콘이 있었다고 쳐봐. 이만한 실리콘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실리콘 옥시데이션 시키면은 요만큼의 실리콘이 없어지면서 이만큼의 실리콘 옥사이드가 자라게 된단 말이지. 알겠지? 요만큼의 실리콘층이 희생되면서 이만큼층의 실리콘 옥사이드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응? 0.45를 먹고 들어가면서 1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표면은 이렇게 실리콘 표면이 여기 있을 때면은 이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인터페이스는 안쪽으로 하고 그러고 저 전체 실리콘 옥사이드 표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베어웨이퍼를 갖다가 놓으면 그러니까 15에서 25옹스트롱 정도의 옥사이드가 없어지면서 만약에 45옹스트롱. 베어 실리콘 웨이퍼는 요런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덮여 있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덮여 있는 거고. 자, 어떤 관계인지 알겠지? 어떻게 실리콘 옥사이드가 자라는지.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질문해 볼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실리콘이라는 게 옥시전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라고 있어. 자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 옥사이드가 그 다음에는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반응을 해서 여기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드는 걸까? 아니면 여기 있는 실리콘이 바깥으로 기어 올라와서 옥시전하고 만나서 여기에 새로운 실리콘 옥사이드가 생기는 걸까? 자, 어느 걸까? 1번일까? 2번일까? 듣고는 있나? 1번과 2번의 차이를 알겠어? 1번은 옥시전이 기어 들어가고 2번은 실리콘이 기어 나오는 거야. 자, 정답은 뭐냐면은 정답은 1번이야, 1번. 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지.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정답을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해. 옥시전은 16이란 말이지. 16이 아닌 방사성 동위원소인 18을 집어넣는 거야. 18로 만들어진 O2를 갖다가 놓고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O18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 보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O18이 여기 있더란 말이야. 여기. 자, 그렇다면은 옥시전이 기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고, 자, 다음 장 갑시다.
여러분들 출석을 갖다 합시다. 출석을 갖다 지금 할 테니까 어떻게 출석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내가. 이 주차. 잠시만. 출석을 중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설문조사 방식으로 합시다. 온 사람들 출석했다고 바로 치거나. 숫자다가 자, 지금 저기로 아이클래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설문을 지금 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설문해 지금. 그런데 축소를 갖다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쉽지 않네. 오케이. 마감을 어떻게 하지? 나도 처음 해보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시간이 있구나. 자, 5분까지만 정했으니까 이제 하는 사람 있지? 자, 이제 들어와서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필름을 갖다가 스트레스하고 그로운했을 때 어떤 필름이 올라갔을 때 이 필름을 갖다가 덮으면 어떤 이 데포션이라든지 그로운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두꺼운 서브스트레이트가 이렇게 밑에 있단 말이에요. 서브스트레이트는 굉장히 두꺼운 거야. 필름에 비해서. 그리고 요 위에 덮이는 게 필름이야. 야, 이렇게 덮이는 거에 필름인데, 자, 얘네들이 어떤 높은 온도, 뭐 예를 들자면 말이지, 1000도씨 정도에서 덮여. 보통 1000도씨나 500도씨나 룸 템퍼러처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덮이지.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는 룸 템퍼러처 말이야. 룸 템퍼러처로 내려오게 된단 말이야. 룸 템퍼러처 내려오게 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필름 같은 경우나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라는 게 있어.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TC라고 부르는데 왜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thermal coefficient of expansion. 아무튼 TC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물체들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체가 길어져. 이렇게 길어져. 그렇지?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짧아져. 근데 그 정도는 물질마다 다르단 말이야. 물질마다 그 정도는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000도에서 어떤 물질을 덮었어. 1000도에서는 얘와 얘의 크기는 똑같았을 거야. 크기는 똑같았을 거야. 요 위에 덮었으니까 똑같은 크기가 됐을 거야. 근데 얘를 룸 템퍼러처로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룸 템퍼러처를 가져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둘 다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정도는 필름과 서브스트레이트가 다르단 말이지. 다른 상황이 된단 말이야. 어? 필름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서브스트레이트가 더 줄어들 수가 있어. 두 가지에 따라 두 가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지. 1번 필름의 서머 익스프레션 코에피션트가 서브스트레이트의 TC보다 큰 경우. 두 번째, 필름의 TC가 서브스트레이트의 TC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야. 자, 첫 번째 경우를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TC가 크다는 얘기는 자, 필름이 더 많이 줄어들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서브스트레이트가 더 많이 줄어들고 싶은 거야? 어느 거야? 어느 거야? 그렇지. 필름이 더 많이 줄어들고 싶어. 필름은 이만큼 줄어들고 싶어. 어? 서브스트레이트 이만큼인데. 그런데 줄어들 수 있어 없어? 못 줄어들지. 왜냐면 얘가 꽉 붙잡고 있는 상황이야. 서브스트레이트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힘이 좋다고. 이 표면상에 잘 붙어 있다면 얘가 꽉 붙잡고 있는 상황이야. 꽉 붙잡고 있어. 자, 필름은 당연히 얇기 때문에 힘이 더 약하다고. 서브스트레이트는 두껍기 때문에 힘이 강하고. 서브스트레이트가 붙잡고 있어. 필름을 갖다 붙잡고 있어. 이렇게. 자, 필름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텐사일 스트레스 받고 있어?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렇지. 텐사일 스트레스 받고 있단 말이야. 텐사일 스트레스를. 이 상황에서는 필름은 텐사일 받고 있어. 응? 물론 서브스트레이트는 반대로 받고 있겠지만 서브스트레이트는 워낙 두껍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저걸 안 해도 된다고. 자, 반대의 경우를 보자 말이야. 반대로 TC의 필름의 TC가 작다. 그렇다면 얘는 덜 줄어들고 싶어해. 덜 줄어들고 싶어해. 이만큼 있고 싶어해. 근데 이만큼 있을 수가 없지. 필름이 붙잡고 같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얘가 이만큼으로 줄어들어 있는 거야. 자, 필름은 무슨 힘을 받고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필름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텐사일 스트레스를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텐사일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 점점점 텐사일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크랙이 생기게 된다고. 필름이 이렇게 크랙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텐사일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강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버클링이 생긴다고. 이렇게 버클링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자, 룸 템퍼러처에서는 뭐 똑같이 잘 붙어 있는데 이걸 갖다 쿨링백 한다. 룸 템퍼러처 쿨링백 하면은 슈링키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TC 서브스트레이트가 TC 필름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줄어들고 싶어 할 경우에는 당연히 더 많이 줄어들고 싶어 할 경우에는 당겨지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텐사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텐사일 스트레스가 너무 세다 그러면 크랙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서브스트레이트의 서머 익스펜션 코에피션트가 필름보다 크다. 그러니까 필름은 조금만 줄어들고 싶은데 얘가 당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럼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필름에 걸리는 것이고 그게 자꾸 하면은 버클링 된다. 라는 얘기야. 자,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해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내가 집어넣은 사진인데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암만 두꺼워도 암만 두껍고 힘이 좋다 해도 필름을 아주 두껍게 덮지 그러면은 이렇게 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와피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와피지가 생겨. 자, 이게 지금 윗면이잖아 여기가. 그렇지? 여기가 아랫면이잖아. 그렇지? 지금 윗면을 갖다가 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윗면을 보고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윗면 쪽을 보고. 그렇지? 지금 이거는 필름이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야? 필름이 어떤 경우야? 필름이
텐사일 스트레스 받고 있어?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응?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까? 필름이 어떻게 어떤 힘을 받으면? 필름은 컴프레시브를 받고 있지. 응? 이렇게 덮었는데 이렇게 덮었단 말이야. 어? 서머 익스펜션 코에피션트가 TCE의 필름이 TCE의 서브보다 어떤 경우야? 작은 경우지. 작은 경우. 얘는 줄어들고 싶지가 않아. 밑에는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응? 밑에가 더, 위에가 더 줄어들고 싶어. 위에가 더 줄어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겠지. 응? 밑에가 더 줄어들고 싶으면, 땡기면은. 그치? 무슨 얘기 이해가 되지? 어? 이해가 돼? 왜 이렇게 휘었는지 알겠지? 핀 방향이? 얘는 안 줄어들고 싶다고. 얘는 안 줄어들고 싶고, 얘는 줄어들어야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휘게 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필름 자체는 당연히 얘는 컴프레시브를 갖고 있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요거랑은 좀 다른 얘기가 돼. 요거랑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 놓고 얘기를 갖다 이렇게 4포인트 밴딩을 한다. 4포인트 밴딩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받고 여기는 텐사일 스트레스 받겠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휘면은 이렇게 휘게 되면은 이렇게 휘게 되면은 이 밑에는 텐사일 스트레스고 요 밑에는 컴프레스 요 아래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이거랑 좀 다른 얘기야. 어? 이거랑은 다른 얘기야. 이건 내가 이걸 멀쩡한 놈을 휘었을 때 얘기고 얘는 지금 휘은 거잖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얘기하는 거야. 자, 실리콘 옥사이드는 0.55 정도 1도 떨어질 때 0.55 곱하기 10가 6승만큼 줄어들고 싶어요. 실리콘은 2.33 곱하기 10가 6승만큼 줄어들고요. 알루미늄은 25 곱하기 10가 6승만큼 줄어 제일 많이 줄어들고 싶어요. 자, 얘네들을 갖다가 실리콘에다가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자, 실리콘 옥사이드를 덮었어. 실리콘 옥사이드를 덮었어. 어? 그러면 실리콘 옥사이드는 요만큼 줄어들고 싶은데 실리콘은 더 많이 줄어들고 싶잖아. 그치? 자, 실리콘 옥사이드는 그러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돼? 실리콘 옥사이드는 어떤, 그렇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러고 휜다면은 실리콘 옥사이드 이렇게 됐다면 얘가 이렇게 위겠어? 이렇게 위겠어? 1번이겠어? 2번이겠어? 휜다면은 1번처럼 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자,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했다.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필름 자체는 알루미늄 필름은 무슨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지? 알루미늄이 위에 덮었다면, 알루미늄 실리콘 위에 덮었다면, 그러면 무슨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야, 알루미늄은? 텐사일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텐사일을 갖다. 그러니까 텐사일을 많이 받으니까 이 텐사일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와피지가 생긴다면 어떻게 1번처럼 생긴가, 2번처럼 생긴가. 와피지를 갖고 생긴다면 어떻게 되냐면 2번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얼마큼 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무조건 실리콘이 윈 되게 돼 있어. 실리콘 윈. 왜냐면 실리콘 두껍잖아. 훨씬 두껍잖아. 서브스트레이트가 두껍잖아. 필름은 얇잖아. 그러니까 실리콘이 항상 윈할 수밖에 없다고. 그걸 두껍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필름을 두껍게 해가지고 필름의 힘이 막강해져가지고 막강해지면 이렇게 와피지가 생기게 되는 거지. 자, 웨드 옥시데이션. 아까 드라이 옥시데이션은 20ppm 이하의 옥시전을 집어넣어가지고 SR2를 만드는데 웨드 옥시데이션은 H2O를 이용한단 말이야. H2O를 넣으면 실리콘 옥사이드와 H2가 성장이 된단 말이야. 이거 갖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H2O가 SiO, 이렇게 얘랑 만나는 거 아니야? 얘랑 만나는 거 아니야? 실리콘 옥사이드가 그러니까 실리콘은 이 밑에 있고 실리콘은 이렇게 쭉 밑에 있고 실리콘은 이렇게 쭉 밑에 있는 것이고
여기 실리콘 옥사이드 이렇게들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응? 이렇게. 아까 봤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위에 H2O가 온 거야. 이렇게 H2O가 온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실리콘의 본드를 끊고 SiOH라는 놈을 만들어. 하이드록실이라고 그러는데 하이드록실 콤플렉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실리콘 옥사이드에서의 실리콘하고 OH, 그러니까 실리콘의 본드를 끊으면서 SiOH라는 놈을 갖다 만들어. 근데 이 SiOH라는 놈은 굉장히 쉽게 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어. 굉장히 쉽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실리콘과 만나면 실리콘 본드가 되겠지. 실리콘과 본드가 됐으면 이 실리콘 본드를 깨면서 실리콘 옥사이드 옥시전 실리콘 본드를 만든다고. 실리콘 옥사이드 옥시전 실리콘 본드를 만들면서 하이드로젠을 내놓는다고. 자, 그러니까 실리콘 하이드록실기를 만들면은 하이드록실 콤플렉스를 만들면은 얘가 굉장히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응? 그래서 이게 이 프로세스가 드라이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보다 빠르다는 얘기야. 얘가 훨씬 더 빠르게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SiOH를 만들면서 계속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실리콘 SiOH 자체가 들어간다기보다 하이드로젠이 움직이면서 SiOH끼리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 표면에서 옥시전 실리콘 본드를 만들고 하이드로젠이 나간단 말이야. 나온단 말이야.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옥사이드가 덜 덴스해. 오픈된 구조의 옥사이드가 돼. 그래서 이제 덴시티가 로우해. 그렇기 때문에 미케니컬하게 기계적으로는 약한 SiO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뭐가 좋다고 이게? 어떤 점이 좋다고? 왜 이걸 한다고? 그렇지. 빠르게 자랐어. 빠르게 자랍니다. 응? 빠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이 옥사이드가 품질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두께만 빨리 자라게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웨독시디션 써. 그렇지만 얘가 굉장히 덴스하고 중요해. 퀄리티가 중요한 옥사이드야. 그러면은 드라이 옥사이드 옥시데이션을 써가지고 길게 한단 말이야.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덴시티가 작은 걸 볼 수 있어. 자, 옥사이드 그로스를 갖다 좀 더 학문적으로 키네틱하게 보잔 말이야. 키네틱하게 보면은 아까도 했지만 옥시전 스피시스, 그럼 옥시다이저라고 부른다 우리가. 옥시다이저. 옥시전을 시키는 놈. 아까 뭐가 있었지? 옥시전과 H2O가 있었지. 이게 옥시다이저란 말이야. 이 옥시다이저가 우선은 표면에 있는 옥시다이저가 일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1번 들어가야 돼. 그리고 2번 들어간 놈이 실리콘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실리콘 옥사이드로 바뀌어야 돼.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지. 디퓨전 되고 리액션 된단 말이야. 응? 근데 디퓨전이라는 것은 왜 디퓨전이 일어나냐? 뭐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농도 9배의 차이란 말이지. 농도 9배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농도와 이 표면에 있는 농도가 달라. 여기에는 옥시전이나 H2O가 없단 말이야. 거의 없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 바깥에는 있어. 이 바깥에 있는 이 농도는 뭐와 관련이냐면 우선 우리가 주어진 놈하고 관련있어. 주어진 놈하고 관련있지만 이 주어진 놈 자체가 N0가 아니야. N0는 뭐냐? N0는 이 솔리드 내에, 이 솔리드 이 표면상에 옥시다이저가 존재하는 놈의 농도였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솔리드, 쉽게 말하면 SiO2지, 이 전체 솔리드. SiO2에 녹는 솔리드 솔루비티라고. 얼마나 녹는 정도야. 솔리드 솔루빌리티. 옥시전의 솔리드 솔루빌리티, H2O의 솔리드 솔루빌리티. 얼만큼 그 실리콘 옥사이드 안에 녹았냐야. 이 준 걸 안만 많이 준다 하더라도 얘가 이 안에 안 녹으면은 농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지. 녹는 정도. 물론 파셜 프레셔 올리면 이 녹는 것도 더 많이 녹아가겠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얼마나 오는지 솔리비티 정도란 말이죠. 하이드로젠 에너지도. 그리고 N1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N1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리액션을 할 때 실리콘과 옥시전 하자, H2가 아니고 얘가 이제 SiO2가 됐다 했을 때 결국은 얘의 액티비티와 얘의 액티비티로 얘가 만들었는데 고체 액티비티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물리학 때 배우고요. 물리학 시간에 다 배운 거. 자, 옥시전의 액티비티가 중요한데 그건 옥시전의 농도와 관련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N1하고 관련됐을 거란 말이지. 얼마큼 들어오는지 N1. 이것과 관련된 거야. 그거에 리액션 콘스탄트 K를 붙여서 KN1이 이 리액션의 속도란 말이지. 응? 요건 리액션 콘스탄트. 자, 디퓨전은 어떻게 돼? 디퓨지비티는 플럭스는 마이너스 T, 디퓨지비티에다가 농도차, X에 따른 옥시다이저의 농도차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농도차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농도차라는 것이 결국은 이 두께를 X로 놓는다면 X분의 이 표면의 N0에서 요거의 N1 빼면은 이게 결국은 러프한 어프록시메이션한 농도차일 거란 말이야. 그렇지? 물론 마이너스 붙이겠지? 여기와 여기 차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지? 자, 이걸 지금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냐?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돼. 왜 하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공정에 있어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줬을 때 얘가 어떻게 자라느냐를 알고 싶은 거야. 결국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두께가 시간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온도와 뭐 이런 뭐 압력과 이런 걸 줬어. 그랬을 때 얼마큼의 시간을 주면 얼마큼 자란다.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결국은. 그게 결국 공정이라고. 공정은 조건이 똑같을 때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 자라는지 그것이 정도가 공정 레시피라고. 응? 이것들 딱 정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갖다 원하는 두께 딱 구하는 거란 말이야.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자, J 플럭스 들어오는 양이야. 디퓨전에 의해서 여기서 들어오는 양은 마이너스 T에 이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N0 마이너스 N1 오버 X. 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디퓨전에 의해서 들어오는 양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솔리드 솔리비티 리밋을 보면은 O2는 5 곱하기 10의 16승이야. 천도에서. H2O는 3 곱하기 10의 19승이야. 어때? 어느 놈이 훨씬 커? 얘가 훨씬 크다고. H2O가. 훨씬 크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녹아. H2O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잘 녹는다고 했잖아. H2O가. 그래서 하이드록시 본드를 만든다고 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빠른 거야. 빠른 원인 중에 하나는 얘가 높아. 이제 잘 녹아. 이 안에. 그러다 보니까 디퓨전이 빨리 일어나는 거지, 이제.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놈은, 자, KN1 이만큼 없어진다고.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사라지는 플럭스라고. 자,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에 가면은, 변하지 않는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에 가면 결국은 들어온 놈하고 반응하는 놈하고 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많이 들어오면은 N1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빨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덜 들어오면은 얘가 낮기 때문에 덜 반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다? 그럼 쌓이기 때문에 농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게 되는 지점에서 멈추게 된단 말이야. 그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KN1 들어와가지고 반응해서 없어진 놈하고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N0 마이너스 N1 5X 들어온 놈하고 같게 된단 말이지.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이 되면은.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여기서 귀찮은 것들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거, 이 귀찮은 것들. 자, N1 잘 몰라. N1은 우리가 구할 수 없잖아. N0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만 K하고 D 구할 수 있잖아. 알 수 있으니까 빼버려. N1을 빼버리고 나서 계산해서 놓으면은 J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들어온 양이 D 곱하기 N0 오버 X. X는 뭐야? 옥사이드의 두께. 응? 실리콘 옥사이드 두께. 그리고 D, 디퓨지비티 K 오버 K. 자, K는 리액션 콘스탄트, 반응 콘스탄트, D는 디퓨지비티.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뭐 이거 식을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절대로 외울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하고 뭐의 관계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 두께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느냐. X와 T와의 관계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응? 자, X는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은, 자,
얼마큼이 들어와. 얼마큼이 들어와가지고 N1만큼이 들어와. N1만큼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플럭스가 들어와. 플럭스지. 결국 플럭스 들어오는데 플럭스라는 건 뭐냐면 총 들어온 양을 갖다 시간으로 나눈 거 아니야. 그지? 총 들어온 양을 시간으로 나눈 건데 그럼 이 플럭스하고 X는 어떤 관계가 있냐? 자,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양 플럭스를 생각해보자면 플럭스는 원래 이런 식으로 쓰지. 자, 플럭스를 쓰면은 자, 단위 면적당 이만큼 플럭스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 얼만큼의 두께 X를 자라게 하느냐 거기서 얼만큼의 X를 자라게 하느냐를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우리가 유니트 볼륨당 몇 개의 옥시다이저가 필요하느냐, 몇 개의 옥시다이저가 있어야지 옥사이드 원 유니트 볼륨을 만드느냐를 한번 계산해 보자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유니트 넓이니까 요만큼 유니트 요만큼 자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유니트 볼륨, 그러니까 1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면이야, 이 면에 옥사이드가 와가지고 자라게 되는 거야. 옥시전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라게 되는 거야. 옥사이드가 자라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여기다 단위 면적을 딱 놓잔 말이야. 단위 면적을. 단위 면적당 플럭스가 오는데, 자, 요게 1만큼 자라게 하려면은 플럭스가, 요 단위 면적당 플럭스가 얼만큼 와야 되는지를 계산해 보잔 말이야. 그거는 실리콘 옥사이드의 밀도를 실리콘 옥사이드의 질량을 나눠. 결국 이건 무슨 얘기야? 부피분의 1이라는 얘기지. 거기다가 실리콘 옥사이드 아보가드로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H2 같은 경우에는 2가 필요하고 O2 같은 경우에 1이 필요해. 그러니까 요 안에 그러니까 이게 몰의 질량이 돼. 1몰의 질량의 NA를 갖다가 나눠준 거니까 이건 결국은 그 1몰의 질량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개수란 말이야. 1몰의 질량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란 말이야. 근데 SiO2가 되기 위해서 H2O는 2개가 필요하고 O2는 1개가 필요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을 자라게 하기 위한 요만큼 밀을 자라게 하기 위한 옥시다이저의 숫자란 말이야. N이. 응? 자, 그것이 요걸 계산해 보면은 2.25 곱하기 12, 22승계의 몰레큘이 들어오면 돼. 옥시전 같은 경우에 요만큼이 들어오면 되고 H2O 같은 경우에 그거에 2배만큼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해가지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야. 요만한 일정한 단위 볼륨을 길러주기 위해서 필요한 N의 양, 옥시다이저의 숫자야. 응? 몰레큘 숫자야. 자, 그러면은 결국 1이 자란다는 얘기니까, 이게 1cm가 결국 자란다니까. 자, 그러니까 그 J를 갖다가 N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J라는 거는 시간당 들어오는 양인데, 그걸 갖다가 N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시간당 자라는 두께가 되는 거란 말이지. 시간당 자라는 두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 N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요 플럭스, 앞에 나왔었지? 요 플럭스를 갖다가 N으로 나눈 값이 결국은 요게 되는 것이고, 그 값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하고 양쪽을 갖다 이제 dx하고 dt를 갖다가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따른 두께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푸는 걸 갖다가 그로브 앤 디엘 모델이라고 해요. 그로브 앤 디엘 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d 오버 k 이거 갖다 a라고 놓고 dn0n 이거 갖다 b라고 놓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얘가 뭔지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놓으면은, 자, x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x가 이쪽으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2x 플러스 a의 dx는 b의 dt지. 이걸 갖다 양쪽으로 갖다가 적분해 주는 거야. 적분의 시간은 0서부터 t까지 해주는 것이고, x는 처음에 이니셜리 0일 때 제로가 아니었을 테니까 옥사이드 레이어가 있을 거면 네이티브 옥사이드 레이어가 있으니까 0이라고 놓을 수가 없다고. xi라고 놓고 우리가 원하는 두께를 x, 최종 두께를 x라고 놓고 이걸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답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응? 이걸 제곱시키는 거니까. 제곱시키는 이거는 이걸 자꾸 시키면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x를 갖다 놓으면 여기 안에 t가 루트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해가 된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듣고 여기 타우가 있는데 타우라는 건 뭐냐면은 곱셈 타임이야. 왜냐면 여기가 0일 때 여기는 xi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xi만큼 만약에 우리가 0서부터 길렀다면 걸릴 시간, 타우라는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리프레젠트 한다고. 그걸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시간이야. 근데 뭐 그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되는 요건데 요 값인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크게 보면은 x란 것과 t란 것이 어떻게 돼 있어? 루트의 관계지 루트의 관계란 말이야. 그렇지? 루트의 관계야. 자, 그런데 요걸 갖다가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식이야. 요 식. 요 식을 갖다 잘 보자는 말이야. 잘 봐. 자,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x는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누자는 말이야. 두 그룹으로. 시간이 굉장히 처음에 초창기 자라는 초창기 옥사이드가 실리콘의 옥사이드 레이어가 거의 없어. 물론 아주 없을 수 없다고 그랬어. 항상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자라니까. 자, 이 상황이야. 처음 초창기 t가 굉장히 작은 시간이야. t 플러스 타우가 a제곱 오버 4b 이거보다 훨씬 작은 상황이야. 응? t 플러스 타우가 a제곱 플러스 4b보다 훨씬 작은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이 상황에서 결국 요식이잖아, 요식. 응? 요게 1보다 굉장히 작은 값이 된단 말이지. 그렇지? 1보다 굉장히 작은 값이 돼. 그럼 여러분들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테일러 익스펜션을 보면은 자, 1 플러스 x를 갖다 테일러 시리즈 푸는데 x가 매우 작다면은 이렇게 풀어요. 1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x제곱 오버 8 플러스 x3에 16, 56 마이너스 5x4에 12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얘 x가 매우 작은 수니까 얘네들 다 버리고 루트 1 플러스 x는 결국 1 플러스 2분의 x로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걸로 바꿔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매우 작을 때 요게 요 값 자체가 매우 작을 때 얘기야. 요 값 자체가 매우 작을 때 얘기야.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1 플러스 2분의 x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 없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xt는 b 오버 a의 t 플러스 타우. 자, x와 ty의 관계가 어때? 리니어하지? 1차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리니어하다고 한다고. 리니어한 상황한단 말이야. 언제? 시간이 매우 이니셜일 때, 초반일 때, 매우 초반에는 시간과 비례해서 두께가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시간과 1차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 그리고 그때의 요 콘스탄트, 요걸 갖다가 리니어 레이트 콘스탄트라고 부르단 말이야. 리니어 레이트 콘스탄트, A 오버 B를 리니어 레이트 콘스탄트고, A 오버 B는 아까 해서 B는 얘였고 A는 얘였잖아. 놓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N0 K 오버 N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뭐가 없어졌어? 리니어 레이트 콘스탄트는 뭐가 없어졌어? 뭐가 빠져나갔지? 뭐가 없어졌지? 그래서 잘 보면 그렇지. D가 없지. 디퓨전 유닛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디퓨전에 관계하지 않는다. 왜? 너무 얇아. 초창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디퓨전은 무한대로 공급될 수 있어. 굉장히 빠르게 잘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결정짓는 거. 초창기에 이 옥사이드 두께가 올라가는 걸 결정짓는 건 뭐가 결정짓는 거야? 리액션이 결정짓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리액션이 결정짓게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리액션 레이트 비트윈 옥시다이저하고 실리콘 그리고 N0 얼마나 솔루빌리티 여기 녹는지 N0 N은 뭐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빨라져. 자라는 게 빨라져. 왜 빨라지냐? 온도에 따라서 리액션이 빨라지기 때문이야. 온도에 따라서 리액션이 빨라지기 때문에 자란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뒤에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했어.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이번 시간에 한 건 뭐냐? 그로브 앤 디엘 모델에서 옥시데이션을 시킬 때 초창기에는 뭐가 중요하다? 디퓨전이 중요하다? 리액션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당연히 리액션이 중요했어. 디퓨전은 너무 짧기 때문에 디퓨전은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리액션에 의해서 레이트가 디터민 된단 말이지. 레이트가 디터민 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질문? 질문? 없어? 타우? 그러니까 타우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간단하게 식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거지. 결국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식을 갖다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타우를 바꾸는 게 깔끔한 건데 왜 이 타우의 피지컬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리콘 위에 실리콘 옥사이드가 어느 정도는 자라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튀는 재료여도 응? 어느 정도밖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피지컬하게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갖다가 약속을 적분해서 요 값이 나오면은 그때 나오는 타우의 의미, 타우의 의미는 뭐냐면 요만큼을 갖다가 자라게 하는 시간의 의미가 있단 말이지. 처음에 가지고 있는 고옥사이드를 자라게 할 수 있을 만큼 그 옵셋을 책임지는 시간의 의미가 있단 말이지. 응? 알겠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그냥 보면은 그냥 알아듣는 만한 얘기. 다른 질문? 오케이. 네? A분의 B 무슨 의미냐고?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야. 그냥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걸 A고 이걸 B라고 넣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해봤더니 다 뚝뚝 떨어지고 얘만 남은 거잖아. 그지? 얘만 남은 거잖아. 근데 시간과 두께를 보면 시간과 두께가 얘의 콘스탄트에 의해서 비례해서 변하잖아. 그래서 얘를 리니어 레이트 콘스탄트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그리고 얘는 실질적으로 AB라는 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결국 이거라고 이거. 이게. 응? B 오버 A는 얘란 말이지. 응? 그래서 왜 리니어 레이트 콘스탄트냐? D가 없단 말이지. 이건 리액션에 의해서 두께에서 중요점. 이게 A분의 B라는 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쓰기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놓은 걸 뿐이지. 다른 질문. 오케이. 질문 없으면은